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텔 경영에 있어 식음료는 호텔의 주된 상품이 되고 가장 탄력성이 강한 상품으로 현재까지 호텔의 수익에 있어서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호텔 경영에 있어서 식음료 부문 경영은 객실 부문 경영과 함께 2대 수익 발생 부분이고 또 객실 경영에 비해서 많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급 호텔 식음료 부서는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영업장이 많아서 특별히 전문적인 스킬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식음료 영업장이 많고 또 수시로 이 부문의 종사원, 즉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항시 훌륭한 예비 호텔리어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실습을 통해서 유능한 호텔리어 또는 서비스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기술, 뭐 소양 이런 것을 직무에 잘 적합하게 맞추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엔 평생 경력 개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또 많은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관광 분야의 그 3A 연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accessibility라고 해서 transportation, 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accommodation이라고 해서 숙박 이 부분도 중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좀 attraction,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음료는 숙박, 자원과 더불어 관광 상품의 역할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이란 뭐 사람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이제 현재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정주지라는 곳에서부터 또는 일상생활권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잠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고 인간이 여행을 하려는 의도하에 계획 단계에서 실제로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이제 관광입니다. 인간이 왜 여행을 하는가? 관광객이 목적지 선택과 관광 여정 중에서의 경험과 뭐 식사 이런 관찰하는 행동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광 상품이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이 선호하고 있는 모든 대상 또 교통 그리고 숙박 그리고 숙박이라면 이제 호텔이 집처럼 가장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식음료, 관광 자원, 그리고 서비스 등이 상품 고객의 선호도에 의해서 단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이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관리의 이해와 수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 경복궁인 것 같고요. 관광 분야에서 식음료의 중요성, 또 식음료 이해, 식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식음료와 서비스, 그리고 식음료 상품, 그리고요, 뭐 이 걷는 모습,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들도 이를 힘들지 않도록 조금 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있고요. 중국 태행산에 이렇게 이제 2016년에 이제 관광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관광과 식음료, 식생활과 문화, 식생활 문화권과 관광, 관광과 외식, 그리고 식음료의 의의와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식생활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옷을 입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런 의식주의 하나로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이 되었고 또 식생활의 역사 또한 문화사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식생활 문화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문화적인 행동으로서 식생활에 담겨진 문화성은 민족 생활의 유적이며 민족 문화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제 보이시고요. 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생활 문화는 한 민족이 서로 같은 환경과 역사 속에서 개인과 그 지역에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고, 또 긴 역사의 조립 속에서 식생활 문화는 자연,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변천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어 왔고, 또 각 민족의 식생활 양식은 그 민족이 처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형성되고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진 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도, 또 우리가 참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나,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메리칸 브렉퍼스트가 되겠습니다. 주스, 커피, 빵, 그리고 계란 요리가 있고, 뭐 이제 옆에 아마 빵 보이진 않지만 여기 빵이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음료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주스도 어딘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생활에 대한 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요인적인 요소는 자연적 요인,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 계층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과 국제화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위치, 풍토, 기후, 지세를 이야기를 하고, 또 사회적인 요인은 종교, 전통, 관습, 풍속, 그리고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 등입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 소득 수준, 노동 조건이 경제적인 요인이 될 거고, 또 기술적인 요인은 식품 산업, 가공 기술, 저장 기술이고, 사회 계층적인 요인은 핵 가족화, 세대차, 그리고 연령차, 직업차 등이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생활의 가치관, 그리고 잠재적인 욕구 등이 있고, 국제화 요인으로는 국제 교류, 또 식품의 수출화 등이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권과 관광이라고 해서 식생활 문화권의 분류, 세계화란 여러 국가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생활하는 환경은 다르면서도 또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 또 민족의 식생활은 주식과 먹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개의 문화권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식에 따른 분류는 쌀,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토란, 마 등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이고요. 또 주식에 따른 분류는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쌀, 3분의 1은 밀, 그리고 3분의 1은 보리, 호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은 주로 인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은 끈기가 있는 쌀밥을 선호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끈기가 적은 쌀밥 또는 쌀국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은 인도 북부, 파키스탄, 중동, 중국 북부,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이며, 건조한 곳이어서 수확량이 적고 목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물성 식품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섭취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도 있고, 미국 남부, 멕시코, 페루, 칠레, 아프리카 등인데, 또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가 이제 거의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고요. 아프리카는 옥수수 가루로 습 또는 죽을 끓여 먹고요. 서류를 주식으로 하는 문화권은 감자, 고구마, 토란, 그리고 마 등을 주식으로 사용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부의 여러 섬 등에서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50년에 유럽에 전래된 감자는 현재 밀과 함께 유럽에서 주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먹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식생활 문화권은 지구상의 국가들은 먹는 방법을 손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실버를 사용해서, 실버 나이프 포크죠. 우리가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 수식 문화, 그리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음식을 먹는 저식 문화, 그리고 나이프, 포크, 스푼을 사용하는 기물 문화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에 따른 분류는 수식 문화권, 저식 문화권, 기물 문화권을, 우리가 수식 문화권이라면 이슬람교, 힌두교, 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발전되었으며, 엄격한 수식 매너, 그리고 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의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저식 문화권은 중국 문명 중에서 화식에서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수저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젓가락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물 문화권은 나이프, 포크, 스푼을 사용하는 문화권으로,
17세기 프랑스 궁정 요리에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주로 유럽, 러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식문화와 관광이라 해서 관광 및 여행이 있어서도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 시대의 주요 관광 동기 및 목적은 크게 종교, 요양, 식도락, 예술 감상, 등산 등의 형태가 나타났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 훨씬 미식가였고 이 사실은 당시 조리교본인 조리의 왕이 출간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미식으로 인한 비만증에 걸린 병자들이 너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남이탈리아의 바이아는 비만 치료를 위한 온천 요양 관광지로 발달을 했고 요양 관광지에서는 요양객을 위해서 연극 공연과 카지노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관광은 새로운 욕구와 동기를 충족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과정이고 또 관광 일정 중에서 외부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 음식의 섭취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고 관광 또는 여행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이기도 그리고 관광 행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절이라고 하죠. 일정한 생활 문화권에서는 관행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문화권 내부에서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일종의 생활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게 되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식음료 서비스 실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선에서 많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생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식음료 서비스 실무의 핵심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광과 외식, 관광과 음식, 관광활동을 통해서 관광지를 방문하고 현지에서의 실감할 수 있는 요리를 먹어보는 것은 관광 상품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관광 행동은 가정에서의 식사가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식사라는 관점에서 외식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외식이죠.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식음료와 또 유형, 무형적 서비스로 이루어진 상품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군이고 외식 사업 관련 용어의 등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이제 1950에서 60년 그리고 일본 매스컴에 의한 외식 산업에 의한 용어 사전이 한 1975년쯤 그리고 우리나라는 90년대쯤에 한국 해외 브랜드 패밀리 레스토랑 국내 시장 진출 또 외식 산업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외식은 이팅 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내식은 이팅 인이죠. 안에서 드시는 거고 식당은 보통 레스토랑이란 말을 쓰고 외식 사업은 푸드 서비스 비즈니스 그리고 외식 산업은 푸드 서비스 인더스트리 다이닝 아웃 인더스트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확대가 되고 체인화된 음식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을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는 뭐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곳이 되고 또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되는 거. 내식, 중식, 외식. 내식은 이제 아까 이팅인 안에서 먹는 거, 드시는 거. 외식은 밖에서 드시는 거. 중식은 뭐 딜리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장 연회 등도 외식 산업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케이터링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출장 외식 사업의 분류는 외식 사업은 일반적으로 메뉴 종류와 가격,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고 패스트푸드, 표준화된 조리 과정과 위생적이고 밝은 분위기, 그리고 빠른 서비스 등으로 종래 음식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체인화 전략을 통해서 기업화, 대형화를 이룬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햄버거나
그리고 맥도날드, 그리고 피자헛,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보통 3, 4년 정도 걸리는 자본의 회수 기간,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대신 이제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또 100% 성공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외식 업종,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기존의 패밀리 레스토랑과는 차별화된 테마 레스토랑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베니건스라든가 프라이데이,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고, 애슐리라든가 라라코스트, 그리고 빕스, 뭐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녀보시고 또 다녀보실 곳이 되겠습니다. 퓨전 레스토랑은 외식업계의 다양한 컨셉의 식당들이 등장을 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성장한 업종이 퓨전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조리 기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뽑아서 조금 더 현대화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인데,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야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기름기가 조금 많은 편인데, 기름기를 동양 요리는 조금 덜 쓴다고 보면 뭐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성공한 퓨전 레스토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식당은 주로 특색 있는 전문 요리를 취급하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호텔의 한식당, 중식당, 그리고 이태리 식당 등과 같은 식당이 있고요. 테이블 서비스 중심으로 편안한 분위기와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에 의해서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손님들이 이제 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하였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너무 좋고, 또 일부러 그만큼 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이 식사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데일리 스페셜을 비롯해 코스 요리가 주요 메뉴 요리가 되고, 또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메인 코스 위에 와인이나 기타 음료도 세분화가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식음료의 의외와 발전을 보면, 호텔의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객실과 식음료 부문, 연회 부문, 그리고 다양한 부대 시설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식음료란 음식과 음료의 합성어이고, 식음료에 종사하는 팀원들은 고객의 물질적 기대와 심리적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태도와 차원 높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호텔 식음료는 단순히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식음료와 인적 서비스, 그리고 시설, 분위기 등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됨으로써 완전한 상품이 되고, 또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식음료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물질적 기대와 심리적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고객 지향적인 태도와 차원 높은 서비스 기법을 갖추고, 고객 욕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장 조사, 타겟팅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고, 서비스 품목의 개발과 판매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는 세계 나라는 지역의 생활 문화를 토대로 식문화가 많이 발전 변화되어 있고, 현대 산업 사회의 식생활 구조는 다양화, 세분화의 특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의 글로벌화 추세, 그리고 식생활의 가공식품화. 이제 글로벌화라는 거는 사실 예전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래전에는 기차를 타고도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또 완행이 있어서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이랬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30분, 새마을호가 등장이 되면서 4시간 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40분 만에 이제 주파를 하고 뭐 등등 일일 생활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대 산업사회의 식생활 구조는 다양화 또 세분화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생활의 글로벌화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소비 사회가 정착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생활 양식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소비 의식 구조의 변화,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의 확대는 외식의 증가로 수입 증대를 가져와 외식 발전에 기여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가처분 소득,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이 외식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있고, 경제 수준의 향상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 또 노동 시간의 감소와 레저 시간의 증대를 가져오고 관광과 쇼핑의 기회를 불러와서 외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유입과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의 외식 시장 진출이 외식 산업의 경제 수준과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패스트푸드 수요의 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소과 현상, 그리고 외식 형태의 변화,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인한 국민 소득 수준 향상, 교육 수준 향상, 또한 자동차의 보급,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과 외식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으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경험하면서 식사와 문화 등을 이해하려고 욕구 및 동기가 증가해지면서 관광지 내지는 체제지에서 생활 환경에 대한 동경심과 문화, 이질감을 직접 체험하려고 하는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주방기기의 발전과 컴퓨터 등의 보급 등은 식음료 산업의 현대화 등에 기여했고, 또 식음료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정보화의 진전은 인터넷과 TV 그리고 신문 등에도 다양한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또 세계적인 음료가 됐고, 또 미군들에 의해서 탄생된 이 아메리카노, 영국 조종사들에 의해서 발견된 블루베리의 효능 등 굉장한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이 사진 속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군인들이 콜라 마시는 모습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군들에 의해서 탄생한 아메리카노 이제 물처럼 연하게 이제 마시는 거죠. 또 조종사들에 의해서 발견된 효능, 또 블루베리 눈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부족한 링거 대신에 사용한 코코넛 워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건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본 그 라면이라든지 이런 펩시, 예전에 이제 호빵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고 핫도그도 오래전에도 인기가 좋았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들 좋아들 하시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삼각김밥 같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지금 현재 2022년까지도 많은 분들이 도시락 등을 이제 드시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초기에 문 대통령이 이제 여기 김정은하고 같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시에 사용했던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런 문어 냉채라든지 감자, 전, 그리고 해삼 편수, 그리고 부산에 있는 달고기 구이라고 해서 생선류, 도미찜과 메가찜, 그리고 한우 부위별 구이, 그리고 평양 옥류관 냉면, 그리고 비빔밥과 쑥국 등등 해서 이렇게 백두대간의 송이꿀차와 제주 한라봉편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 실제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먹음직스럽고 또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배수 같은 게 다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하나의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안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 그래서 이제 식생활의 의의와 환경 요인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식생활 문화와 관광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관점의 생활 습관과 문화, 그리고 외식 사업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외식 사업을 또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식음료 산업의 향후 전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식음료 분야의 연구 방향,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 분야 여행 상품을 직접 여러분이 이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행 상품이나 호텔 상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 산업의 식음료 분야 취업 관점, 그리고 면세점 판매 사업과 관련된 상품 이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매너 등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물론 요 시간이 지금 수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에 서비스 실무라 해서 이제 커피숍 했었는데요. 호텔의 그 커피숍은 식음료 영업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곳이고, 또 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사이에는 커피, 또 각종 음료, 간단한 스낵류, 그리고 디저트가 제공되는 룸이 있고요. 그리고 업장에 따라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내에 양식이나 한식 등의 전문 식당이 따로 없을 경우 커피숍에서 간단한 양식과 한식의 일품 요리를 제공하고 그 기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게 음식점으로 고객 출입이 많은 호텔의 로비에 위치해서 커피와 각종 음료, 그리고 간단한 경양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식 메뉴는 아침 식사 전에 조식 메뉴는 아침 식사 서비스에서는 이른 아침 관광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침 식사는 하루 일과 중 첫 시작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 친절의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퍼스트의 개념을 지난번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브레이크는 깨다, 그리고 퍼스트는 단식의 의미가 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은 전날에 잠을 자면서 약간의 공복 상태가 됐는데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 시간이므로 열량 면에서는 고열량의 요리가 좋고, 전날 저녁 식사 후에 12시간 정도의 공복 상태이므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열량이 높은 요리를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의 조식 메뉴는 보통 지난번 말씀드린 주스, 커피, 빵, 계란 요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그 브레이크의 의미와 또 이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식사 시간이므로 열량면에서는 고열량이, 또 주스는 생과즙 주스고 가공한 캔 주스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신선한 생 주스는 오렌지 주스, 자몽 주스, 사과 주스, 당근 주스, 딸기 주스, 복숭아 주스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가공한 캔 주스는 캔드 주스라고 해서 오렌지, 자몽, 토마토, 파인애플, 사과, 또 포도, 채소, 그리고 구아바 주스, 열대성 과일이죠. 그래서 이런 주스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박 주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빵의 종류에 대해서 아침 식사에 빵을 제공할 때는 항상 버터잼, 마멀레이드, 감귤류의 과일로 만든 씁쓸한 이런 잼인데, 무게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드류는 빵의 무게가 225g, 또 번유는 빵의 무게가 60에서 225g, 또 롤은 한 60g 정도로 보는데요. 브레드는 플레인 브레드, 식빵, 라이 브레드, 프렌치 브레드가 있고, 또 번유는 빵의 무게가 60에서 225g, 또 햄버거,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핫도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롤류의 빵의 무게는 60g, 저먼 하드롤, 소프트롤, 브렉퍼스트 롤이죠. 커피숍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빵의 분류는 토스트용 식빵, 모든 빵에는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버터, 쇼트닝, 우유, 달걀, 물이 재료이고요. 호밀빵은 밀가루, 또 호밀가루, 이스트, 소금, 설탕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 유명한 거무스름한 색깔의 빵이고, 또 프렌치 브레드는 밀가루, 호밀가루, 이스트, 소금, 설탕이 재료이고, 또 북유럽에서 유명한 빵입니다. 사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크루아상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설탕, 소금, 버터, 이스트, 우유, 달걀이 재료이고 초승달 모양이며 오스트리아에서 17세기 말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프렌치 브레드, 크루아상, 데니스 페스츄리, 반죽에 설탕, 그리고 유지, 달걀이 많이 들어간 덴마크식 빵이고, 모양과 맛,
속감 등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설탕에 절인 오렌지, 체리 등을 위에 올리고 도넛은 과자나 빵의 반죽을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 튀겨낸 것으로 고대의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나 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넛은 사용하는 충전물 그리고 글레이스 토핑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또 슈거 도넛, 스노우 도넛, 초콜릿 도넛 등이 있습니다. 데니스 페스츄리, 잉글리시 머핀이 있고 잉글리시 머핀은 호떡 모양의 빵으로 소맥분이나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서 만들고 토스트 대신 아침 식사로 사용하고 에그 베네딕트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입안이 그렇지만 굉장히 맛도 좋고 또 뭐 잉글리시 우리 머핀은 뭐 에그 베네딕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머핀은 밑부분을 은박지에 싸고 블루베리를 넣었다고 해서 이제 블루베리 머핀이고 베이글은 물에 한번 삶았다가 오븐에 구워내어 먹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빵으로 반으로 잘라 구워서 제공되고 훈제된 연어와 크림치즈를 곁들여 먹습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 롤은 또 약간 볼록 튀어나온 모양의 빵이고 저먼 하드롤은 밀가루 이스트 소금물로 만든 딱딱한 빵입니다. 하드롤이니까 핫 비스켓은 여러 잼과 꿀, 버터와 함께 아침 식사에 제공이 되고 소프트롤 브레드는 버터, 달걀, 우유로 만든 매우 부드러운 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나 반드시 여러분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영업장에서는 사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하드롤 브레드는 밀가루 이스트 소금물로 만든 딱딱한 빵. 브리오시는 크루아상과 함께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빵으로 달걀과 버터를 넣어서 만든 피자와 같은 빵이고 곡물류는 쌀, 보리, 귀리, 밀, 옥수수 등의 곡류를 가공해서 만든 식사로 양이 조금 적지만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곡물류는 통상 아침과 점심에 먹는데 찬 곡물류와 더운 곡물류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멀티그레인 여러 가지 잡곡류가 이제 들어갔고 화이트 브레드 그리고 우리가 홀 휘트 브레드 그리고 라이 브레드 등이 있습니다. 다시 빵 이제 제가 사진을 보려고 다시 얘기로 일로 왔는데요. 프렌치 브레드, 크루아상, 그리고 데니시 페스츄리, 그리고 잉글리시 머핀 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말한 핫 비스켓, 그리고 하드롤, 브리오시가 이렇게 있고요. 매력적입니다. 다시 시리얼로 왔는데요. 콘프레이크라는 것은 옥수수 알을 얇게 으깨서 먹기 좋게 만든 것을 콘프레이크라고 하고 라이스 크리스피는 쌀을 바삭바삭하게 튀긴 것을 라이스 크리스피 레이즌 브레는 건포도와 밀 기호를 섞은 것 그리고 시레디드 휘트는 밀을 조각낸 것을 말하고 비르헤르 뮤즐리는 스위스의 아침 곡물 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운 곡물류는 오트밀은 우리가 이제 귀리죽이라고 하고 또 크림 오브 휘트라고 해서 밀죽도 있고요. 그리고 크림 오브 비프라고 해서 소고기죽이 있습니다. 생과일은 우리가 프레시 프루트이라고 하잖아요. 설탕에 졸인 과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드시는 과일이라 하면 과일을 제철에 이제 수확한 것이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하고 또 제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과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제공하거나 칵테일, 설탕 조림, 과일 요거트 등으로 만들어 조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과일은 자몽을 반으로 잘라 속을 티스푼으로 떠먹기 좋게 칼로 손질한 후에 얼음을 넣어서 차게한 용기에 제공합니다. 계절 과일은 생과일의 종류는 딸기, 수박, 포도, 감, 사과, 배, 오렌지, 밀감이죠. 참외, 멜론, 바나나,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 등이 있고요. 설탕에 졸인 과일은 서양 자두, 무화과, 복숭아, 파인애플이 있고 또 과일 조림은 여러 가지 설탕에 절인 과일들을 섞은 것 등이 있습니다. 기타 아침 식사로는 요거트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와 첨가물에 따라 딸기 요거트, 살구 요거트 등이 있고 브렉퍼스트 스테이크 그리고 기름을 제거한 작은 등심 스테이크 등이 있습니다. 감자 요리는 해시드 브라운 포테이트라고 해서 삶은 감자를 다져서 양파, 파슬리, 소금, 후추, 베이컨 등을 넣고 둥근 형태로 만들어 튀겨낸 요리입니다. 생선 요리는 조식에 제공되는 생선 요리는 대개
현업치 요리와 훈제 연어 등이 있고, 아침 우리가 이제 음료로 우리가 뭐 커피나 초콜릿, 홍차, 또 인삼차 등이 있는데, 커피는 식사 전에, 주문 전에 먼저 제공이 되고, 식사 도중에는 더 원하는지 물어보고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뜨거운 우유에 초콜릿 가루를 풀어 제공을 하고, 홍차 작은 접시에 티백 2개와 레몬 슬라이스를 칵테일 픽에 끼워서 제공하고, 영국인들은 레몬 대신에 우유를 넣어 마시면서 뜨거운 물은 차 주전자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차는 뜨거운 물이 든 차 주전자와 작은 접시에 인삼차 2개와 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걀 요리는 아침 식사의 주 요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통 달걀 2~3개로 요리해서 햄, 소시지, 베이컨 중 한 가지를 곁들여 제공하고, 달걀 요리의 종류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써니사이드 업, 그래서 이제 프라이드 에그 중에 써니사이드 업은 달걀의 한쪽 면만 살짝 익힌 것으로 뒤집지 않고 요리해서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살짝 해가 뜨는 모양 같죠? 그리고 이제 턴오버는 여러 가지 오버 이지나 오버 미디엄, 오버 하드. 그래서 오버 이지는 달걀의 양면을 굽되 흰자만 약간 익힌 것. 그리고 오버 미디엄은 흰자는 완전히 익고 또 노른자는 약간 익힌 것. 그리고 오버 하드는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익힌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란 요리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스크램블드 에그는 2개의 달걀에 또 한 스푼 정도의 우유, 생크림을 넣고 잘 휘저은 다음에 프라이팬에 엔초비, 치즈, 감자, 버섯, 새우 등을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금 계란 요리 중에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보일드 에그는 또 이제 통째로 삶은 달걀 요리로 달걀을 세우기 위한 에그 스탠드와 달걀 속을 떠먹기 위한 티스푼이 있는데, 소프트 보일드 에그, 그리고 미디엄 보일드 에그, 하드 보일드 에그가 있습니다. 포치드 에그는 소금, 식초를 넣어서 약한 불에 달걀 껍질을 제거하고 삶은 요리인데, 소프트 포치드 에그는 3, 4분, 미디엄 포치드 에그는 5, 6분, 그리고 하드 포치드 에그는 8, 9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믈렛은 보기 좋은 모양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달걀 3개를 사용했고, 첨가물 없이 달걀만 말아서 만든 것을 플레인 오믈렛이라고 하고, 여기에 햄, 치즈, 베이컨, 머쉬룸, 어니언 등을 속에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오믈렛은 이제 보통 계란 요리할 때 굉장히 좀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것을 다 넣어서 드시니까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콘드 비프 해시 위드 투 에그 앤 스타일라 해서 소고기의 질긴 부위를 소금물에 절인 후에 삶아서 우리 양파, 다진 거, 샐러드 넣고 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서 요리한 형태이고, 이때 달걀 요리와 함께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스톤식 달걀 요리, 일명 에그 베네딕트라 하는데, 조식 또는 브런치용으로 달걀 요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영국 머핀을 반으로 잘라 구운 뒤에 햄 슬라이스 또는 캐나다 베이컨, 그리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넣겠습니다. 에그 베네딕트 스톤은 우리가 그 베네딕트 스톤식 달걀 요리인데, 에그 베네딕트 자체가 일명 에그 베네딕트라고 해서 우리가 조식이나 브런치용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리 중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맛도 들고, 또 홀랜다이 소스를 쓰니까 굉장히 좋고, 또 살라만드라는 기계에 의해서 열을 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고 해서 너무들 좋아들 하십니다. 그 크리스피 베이컨은 여러 종류의 달걀 요리에 베이컨이나 햄, 그리고 소세지를 곁들이는데, 기름이 빠지도록 바짝 구운 베이컨을 크리스피 베이컨이라고 하고요. 팬케이크와 와플, 그리고 팬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해서 철판에 구운 것입니다. 그래서 팬케이크는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베이킹 파우더를 반죽해서 철판에 구운 거고, 또 와플은 팬케이크 재료와 같고 와플 틀 속에 넣어서 구운 케이크를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프렌치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 브레드를 우유에 적신 달걀을 입혀서 철판에 구운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플 시럽이 뭐 이런 팬케이크라든지 와플,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에 다 같이 들어가고요.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감미료, 또 단풍나무즙, 메이플 버터를 같이 제공하고, 와플과 프렌치 토스트에는 계피가루를 뿌리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침 식사는 스모크드 셀몬 위드 크림치즈, 우리가 토스티드 베이글 해서 크림치즈를 곁들인 훈제 연어의 베이글 토스트를 함께 서비스하고, 또 해시드 브라운 포테이토는 삶은 감자를 거칠게 다져서 양파, 파슬리, 소금, 후추, 베이컨을 첨가한 후 동그랗게 만들어 튀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렉퍼스트 스테이크는 기름을 제거한 작은 서로인 스테이크에 프라이드 에그나 그릴드 토마토를 함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트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이트 요거트에서 첨가물에 따라서 스트로베리, 애프리컷 요거트로 나뉩니다. 아메리칸식 조차는 주스, 빵, 달걀 요리, 그리고 커피나 홍차로 구성된 세트 메뉴이고, 또 영국식 조식은 여기에 생선구이가 첨가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유럽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스, 커피, 빵, 계란 요리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섬나라에 있는 영국식 주스, 커피, 빵, 그리고 거기에 계란 요리, 햄베이컨 소세지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유럽식 조찬이고, 거기에 계란 요리, 햄베이컨 소세지 들어가는 걸 아메리칸 하고, 거기다가 이제 건강식 아침 식사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식 아침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죠. 그리고 비만증과 각종 성인병을 염려하는 고객을 위해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준비가 되고, 생과일 주스, 신선한 요구르트와 과일, 빵, 커피로 구성이 된다면 건강식 아침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식 조식은 내국인을 위한 한식의 아침 식사로 국, 생선구이, 나물과 김치, 밥, 계절과일, 인삼차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식 조식은 비프 앤 터닙 수프라 해서 소고기 묵고, 그리고 그릴러 우리가 등등, 뭐 예를 들면 옥동구이라고 해서 우리가 탈피쉬 위드 스팀드 라이스 앤 씨위드 해서 밥과 김치 등 해서 이제 뭐 세 가지 나물과 김치, 뭐 신선한 계절 과일 또는 차 이렇게 준비가 되죠. 일식 조식은 가장 깔끔한 느낌을 주죠. 아침 식사로 일식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 만든 메뉴로 채소 조림, 생선구이, 밥, 김, 절임류, 그리고 된장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다랑어나 뭐 절임류, 뭐 과일, 녹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조식 뷔페는 이른 아침 조식 모임이나 단체 여행객 등을 위한 메뉴로 주스류, 곡물류, 달걀 요리, 케이크류, 빵류, 샐러드류, 과일, 음료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 커피숍에서 다양한 음료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즐길 수 있고요. 조식 메뉴의 예를 보면 콜드 버페 찬 요리, 그리고 홈메이드 콜드 컷 전체 모듬, 핫 버페 더운 요리, 그 프롬 더 프레시 베이커리, 그리고 베버리지 등이 있죠. 그래서 너무 멋있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식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또 비엔나식 조찬이라고 해서 달걀 요리와 또 페스트리를 커피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크루아상,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초생딸 모양의 이제 빵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보일드 에그도 있고, 카페 오레는 이제 우유하고 커피를 같이 탄 거고요. 영국식 조찬, 아메리칸식 조찬과 같은데, 주스, 커피, 빵에 계란 요리, 햄베이컨 소세지에다가 이제 생선 요리가 추가되는 것을 영국식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이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호텔에 가면 뭐 리셉션 파티도 하고, 또 뭐 뷔페도 하고, 테이블 서비스, 뭐 칵테일 파티 뭐 등등해서 너무 다채로운 행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연애용 뭐 트레이 같은 것도 라운드 트레이부터 해서 뭐 렉탱귤러부터 해서 직사각형이죠. 뭐 글라스 렉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편하게 다루실 수 있어야 되고, 근무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직접 다 짜셔야 되고 하니까 할 공부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